삼인성룡? 삼인성룡의 지롱이 지롱? 참나리 참나? 띵동 혁기력입니다. 아, 알람을 표현해봤습니다. 알람을. 오늘은 천계영 작가님의 좋아하면 울리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4월 4일이죠. 연재 8년 만에 드디어 완결이 났어요. 그래서 완결 기념 리뷰입니다. 우선 천계영 작가님 작품 다른 거 본 거 있으신가요? 천계영 작가님은 내 인생 첫 만화 인생을 열어주신 분 작가예요. 제가 오디션이라는 작품을 처음 초등학생 때였나요? 처음 그렇겠죠. 봤는데 그때 기억을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 만화였고, 그러니까 만화라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사실 봤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만화방에 가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만화라는 게 사실 되게 허접한 장르가 아니구나. 이 만화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 천계영 작가님의 오디션이었거든요. DVD까지 보다가 한동안 이제 만화를 안 보고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작품을 이제 웹툰으로 하시는 걸 보고 봐야겠다 해가지고 봤던 작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오디션 진짜 유명해서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본 적은 이번이 사실 처음이에요. 이 그림체 이전에 그 오디션 그림체도 사실 오디션을 본 게 아니고 그때 H.O.T가 핫할 때 H.O.T를 모델로 한 그 무슨 음료수 광고에 H.O.T를 천계영 작가님이 그려서 이렇게 뭐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체가 익숙했던. 그리고 맞아요. 일단 뭐 소재가 다 이 어린 남자애들한테는 딱 끌리지 않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취향이 아니라서 사실 본 적은 없고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뭐 언플러그드 보이나 오디션, DVD 이런 거는 워낙 그 순정 만화계에서 되게 유명했어가지고 저희 때는 네. 다 그런 책 대여점이 있었잖아요. 만화책 대여점. 그래서 저희 언니가 거기서 알바를 했었어가지고 명절이나 이럴 때 그러면은 가서 그냥 온종일 가서 읽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해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계속 만화를 그려오신 분들 중에는 되게 유명하신 네임드 분이 작가죠. 아닐까. 그쵸. 저는 근데 이 천계영 작가님이 나중에 웹툰에 이제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는 걸 잘 쫓아오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구자시더라고요. 윙크 공모전에 출품했을 때도 그런 태블릿에 그린 그림을 출품을 했대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린 다음에 맨질맨질한 인화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 손으로 그리지 않은 걸 출품했다고 하고서는 다들 놀라했다는데 그거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그거를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되게 빨리 선구하신 분이구나라고 해서 좀 놀랬어요. 그때는 다 되게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나중에 다 그거를 쫓아오면서 다들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때부터 천재 만화가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해요. 뭐 종양 제거 수술도 받으시고 작가님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같은 악조건에서 연재를 계속 해가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휴재 기간이 좀 길었어요. 이 유튜브 가서 이거 작업하는 거 봤는데 나리님도 보셨죠? 네, 봤어요.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저렇게까지 어렵게 작업을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서 만화를 그려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진짜 천계영 작가님이 좀 천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연재 마감 드로잉 쇼를 했던 것도 되게 신선한 선택? 웹툰 작가로서는 참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작품을 만들 때 그 음성을 하나하나 다 음성 명령어를 넣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와 진짜 어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시선 처리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엄청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컷이었는데 작가님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다 수정을 하시는데 막 원순이 표정이 멍청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놀란 표정이지만 멍청해 보이지 않는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십 번을 수정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영상이었어요, 사실. 선생님 보셨나요? 아니요, 전 안 봤습니다. 평가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뭐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그렇죠. 웹툰에 달리는 뭐 악플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작업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오면은 좀 마음이 달라질 텐데 약간 요런 시선이 있어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근데 그 작가님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 하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거를 할 때. 우리는 보면서 또 수정해? 아, 저거를 또 움직여? 막, 아, 왜 괜찮은데 왜 삭제하시지? 막 이러는데 항상 그냥 웃으면서 작업을 하셔서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진짜 유튜브. 재밌었어요. 이번에도 등장인물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조조, 선호, 혜영 이 셋이 제일 주요 인물이죠. 혁이님은 이 리뷰 때문에 이 웹툰을 보셨는데 조조 어떠셨어요? 일단 이름이 좀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조조도 그렇고 굴미도 그렇고 조조가 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싫다가 좀 이해해줄만 하다가 정이 안 붙더라고요. 목표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매력 있는 캐릭터는 그럼 뭐였어요? 매력. 혜영이가 그나마 제일 낫고 선호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조조도 그렇고 제가 이런 그 뭐 로맨스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막 이러면은 참 잘 해결될 문제를 말 한마디를 안 해서 항상 꼬이고 이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형적으로 얘네들이 딱 그런 그러니까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말 좀 해라 이러면서 봤습니다. 조알람 방패를 선호 아니고 혜영이한테만 말을 했어도 되게 더 쉽게 풀어질 수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한 거죠? 덕구가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웹툰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건 전 덕구입니다. 뭐 좋아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캐릭터별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소재 자체가 전 너무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좋아하면 울리는 앱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을까?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는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쓴다는 상상을 했을까라는 것 자체에서 너무 센세이셔널 해가지고 일단 이 웹툰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반적인 그 스토리라인이 조금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 캐릭터들을 다 애정을 주지 못하게 짜여졌다라는 평가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너무 흡입력이 좋아서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진짜 놓을 수 없게 스토리가 짜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보면서 등장인물들에 되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조가 사실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들이 참 정이 안 가는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이제 평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저는 보면서 또 그래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 조조가 나름 이제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진취적인 면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면도 있고 그 사람이 항상 일관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래도 그 상황 안에서 조조가 나름 열심히 본인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봤던 것 같고 그렇게 막 조조가 밉거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했던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평이 좀 많았죠. 조조 이해할 수 없다는 평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을 다 조조가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뭐 웹툰 주인공이라고 해서 딱 그렇게 올바른 길만 가고 그렇겠어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만 가고 그냥 감정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워낙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감정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조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왜 일식이랑 초반에 사귀었는지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봐서 그냥 그 나중에 그 감정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이해가 돼 약간 되는 일시기를 그냥 이용한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았던 거잖아요. 조조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지 못하기 위해 힘이 센 일식이랑 사귀고 좋아하지 않음에도 그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만 조조를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것까지는 안 바래도 약간 이입이 될 만한 응원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조의 응원은 어린 시절을 그 불쌍한 구석은 있죠. 안쓰러움. 아니 근데 그럼 어느 면에서 응원을 하지 않게 됐나요? 일단 일식이도 그렇고 덕구 말 한마디 그 말하지 말라던 그걸로 선호랑 혜영이한테 그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있던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을 응원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말을 안 했으니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긴 한데 실제 사람이었으면 그냥 말 좀 하라고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불미를 물리적으로 제압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좁혀지는 거에 대해서. 네, 딱 그거죠. 결국 굴- 선호랑 헤어진 것도 굴미 탓이 크죠? 그 부분에서 사실 굴미 때문만은 아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네. 부분에서 약간 차라리 굴미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차라리 이해가 갔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다른 모든 역경은 다 이겨내고 갑자기 어떻게 어느 순간 아 그러면 선호랑 헤어져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던 그 계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게 네, 뭐였지? 저도. 세세하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는 응원하는 마음이 별로 안 생겼어요. 그게 약간 우리 쪽. 개연성의 부족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개연성이 막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뭐랄까 약간 뭔가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차라리 굴미가 괴롭힐 때 그냥 그러면 그걸로 해서 나의 제주도의 모든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결정을 하던가. 근데 또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다 어떤 엉뚱한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조조가 결정을 했겠거니라는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영 아닌 건 아닌 그런 느낌?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조조가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이 선우랑 혜영이 둘이었잖아요. 무슨 파이셨나요? 저는 선우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 각자 행복하게 살았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선우가 결말이 나왔는데도 물론 성장을 했죠. 선우 나름대로의. 하지만 선우는 결국 모든 걸 다 껴안고 자신의 희생으로 그걸 다 책임진 거니까 또 선우는 안쓰러운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좀 슬펐어요. 저도 곱씹어 보면서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제일 와닿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혜영이가 너무 갑자기 조조를 취업하기 직전에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너무 갑자기 조조의 도서관에 쫓아가가지고 꼬시는 그 장면이 갑자기라는 생각을 좀 들게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혜영이 편으로 사실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혜영이랑 이어지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다가 근데 확실히 작가님이 의도한 거겠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선우랑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랑 혜영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웹툰을 볼 때는 혜영이랑 이어지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이제 결국엔 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아 선우랑 돼야 될 것 같은데 배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선호가 선우랑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거의 드라마를 볼 때는 확 커지더라고요. 선호 역할이 누구였죠, 배우가? 송강이었습니다. 아, 송강. 아 너무 귀엽더라고. 나리 씨는 참 얼빠군요. 아, 근데 캐릭터도 막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안에서 혜영이가. 누구 캐릭터가? 아, 혜영 씨. 혜영이. 그 웹툰에서의 만큼 그러니까 헌신적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선우랑 혜영이가 이제 사실 조조라는 여자 때문에 이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 그 둘만의 히스토리가 있던 관계에서 이제 조조라는 이제 캐릭터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이제 극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웹툰에서는 드라마에서는 조조 때문에 아주 둘의 사이가 박살이 나는 그렇게 그려져가지고 조금 이건 아닌데 싶긴 했는데 이제 그건 드라마는 떠나서 웹툰에서는 그 미묘한 관계가 계속 집중해서 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둘의 애증의 관계? 둘이 진짜 죽고 못 살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질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솔직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이 짠하면서도 둘의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으면서 응원하게 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주인공 동의합니다.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음, 상호 보완적이고 둘이 음, 서로 없는 것을 가졌기에 그게 가능한 거니까 음. 선우랑 혜영이 캐릭터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혜영이가 사실 이제 아빠의 폭력성 때문에 본인이 이제 조조랑 계속 사귀어 나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조고 본인의 남자친구가 내 부모님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도 그런 모습을 이제 잠깐 보이려고 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그 전에 그 폭력성을 보인 장면이 좀 너무 뜬금없었어요. 맞아요. 너무 아침 드라마 갑자기 보는 줄. 댓글에 아, 댓글에 욕 많이 먹더라고. 피로감이 그때 확 왔어요. 얘기를 또 뭐 하나 추가해가지고 또 사람 진짜 피 말리게 하려는구나 싶어가지고 피로감이 그때 혜영에게 확 또 왔어. 하나의 시련을 부과한 음, 거죠. 그렇죠. 그 아빠도 참 나오잖아요, 나중에. 아빠가 왜 나오는지도 난 좀 짜증이 났어. 아빠가 나와서 계속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나와서 한탕 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데. 아니 근데 그 아빠에 대한 암시는 계속 나오긴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 아빠는 어떤 암신했었죠. 사람인지에 대해서. 근데 혜영이가 또 뭐야. 그간에 이제 폭력성이 전혀 없었었고 너무 착한 그렇죠. 아들로 나오다가 그 순간 갑자기 그 폭력성이 나온다는 게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황당한 굳이 이런 장면을 넣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까? 작가님이 그리다 보니까 혜영이한테 너무 좋은 점만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너프를 그렇게 설정을 한 시키려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도. 선우랑 그냥 이거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넣은 것 설정을. 같은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자전거 체인을 뜯어가지고 무슨 맞아. 근데 너무 돈 문제가 아니라 오버였어. 폭력은 좀 그죠. 아니 그 진짜 정이 확 식을 뻔한 장면이긴 했어요. 저한테도. 저는 좀 식었어요 그때. 어, 저는 실제로 좀 식고 선호다. 혜영이는 아니다. 마음을 이거 폭력은 북적이네요. 뭘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작가님의 실수라고 그냥 주먹질만 했으면 또 몰라. 자전거 체인은 맞아, 맞아. 거의 넘어갔어. 깜빵 가겠다는 그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특수폭행으로. 나리님이 그 씬 얘기했었잖아요. 혜영이가 도서관을 찾아가고 CPA 시험 준비하면서 조조한테 계속 구애하고 막 이런. 저는 근데 그때 장면이 좀 좋았던 게 웹툰에서 유일하게 부활람이 없었던 방식의 접근? 옛날 시절의 구애 방식?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도서관 씬은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 개연성과는 별개로 맞아. 그 혜영이의 행동 자체는 되게 멋있고 귀여운 행동이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때 힘들었어요. 너무 둘이 사이가 막 좋아가지고요. 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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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냥. 혜영이 진짜 부모님이 별로라서 혜영이가 고민이 된다면 선호 부모님이 별로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맞아요. 선호 아빠의 아들이 선호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우는 조조에게는 진짜 한없이 착하고 순정남이지만 조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별로였어요. 그 학교에서의 일화도 그렇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선우도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조조한테는 그 심정이 좀 되게 짠했죠. 귀여웠죠, 그냥.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식어가는지 보라고 조알랑 계속 켜놓으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으면서도 계속 울렸잖아요, 선우가. 그 짠한 대사가 약간 명대사였다고 생각해요. 뭐라 맞아.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식어가는지 보라고. 절대 조알람 끄지 말라고. 그래서 육조가 좀 불쌍했어요. 결국 자, 선우는 육조한테도 되게 못된 짓을 한 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육조가 그 자기의 조알람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조알람이 울리려면 100%가 돼야 되는데 99%여서 못 울리는 거니까 그래도 만나자고 하는 카가 또 그것도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이제 이어나가고 싶은 그녀의 마음이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계속 뭔가 이어나가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믿음? 하여튼 그 육조의 마음이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되게. 육조랑 선호랑 서사가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선우가 육조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육조가 약간 조조랑 비슷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던 것 그 같죠? 내용은 나왔어요. 조조가 근데 그 육조를 시즌이 보고 다시 시작할 때 뭐 몇 년 뒤 배지클럽 내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왜 선우가 육조 옆에 그렇게 몇 년이나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튀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되게 등장인물 중에 궁금했거든요. 덕구가 나무 위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게 네, 죽은 게 아니었어요?
난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자살했나 보다, 죽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브라이언 천이 나오잖아요. 뭐지? 덕구가 성형을 했나? 약간 이렇게 막 이상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그렇죠. 나중에 다 진짜 덕구가 그걸 의도한 거긴 안 왔네. 하죠. 의도한 거죠. 응. 그 근데 누가 봐도 약간 자살한 것처럼 나왔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나왔잖아요. 그 쪽지에 천덕구가 자기가 자살을 했을 때 살아남으면 자기가 그 조알람을 반대하는 데다가 자기가 인생을 쏟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조알람 안티의 대표가 돼서 계속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안티 대표 하면서도 근데 또 계속 덕구가 말하는 조알람에 대한 평이 자꾸만 바뀌어서 뭐 되게 애가 안티처럼 얘기했다가도 그래도 조알람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막 열변을 토하고 막 이러면 덕구 뭐지? 약간 이렇게 계속 생각이 맞아, 드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니요, 진짜 덕구가 그 캐릭터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가 덕구긴 해요. 왜 그럼 본인이 개발자면 본인이 다 없앨 수도 있는 거 하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뭔가 막아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 새끼가 줏대가 없어. 안티를 할 거면은 이 개발자로서 어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계속 버그를 그 행동은 낸다든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까지 망하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덕구를 나중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글이든 만화든 쓰다 보면 애착이 가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보는 그렇죠. 우리도 애착이 있는데 하시는 작가님들은 얼마나 애착이 생기겠어요. 내 아이가. 약간 덕구는 하다가 아이고 얘 망했다 이러고서는 그냥 맘대로 냅둔 그런 캐릭터 같았거든요. 약간 그 뭐야 설정 구멍에 대한 쓰레기통. 결국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조알람을 못 울리잖아요. 일주일간 만나보자 했을 때 그때 못 울리는 거 뭐야? 이건 또. 자신이 굴미를 좋아했던 시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반전으로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덕구는 참 뭘까? 그다음엔 굴미로 넘어갈까요? 얄미웠는데 결론에 가서 모든 걸 이겨낸 사람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얄미웠습니다. 어우 너무 싫었어 굴미도. 저는 악역이 개가천선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악역이 개가천선하거나 악역에게 뭔가 나중에 달라짐을 보여주려면 초반부터 계속 그런 뭔가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열해줘야 되는데 굴미에게도 굴미만의 사정이 있지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줘야 나중에 굴미가 착해졌을 때 뭐 열심히 살 때 이런 거를 다 아 그래 잘 됐다. 너 인생을 바꿨구나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데 굴미 너무 중후반까지도 계속 나쁜 사람이었죠. 뭐 조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학창 시절에는 조조를 너무 못살게 굴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개가천선한 걸 봤을 때도 전혀 응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 배경 드라마나 뭐 웹툰이나 볼 때 저런 캐릭터가 나오면 진짜 그냥 끕니다. 그 심적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 있죠. 막 뒷담화로 막 사람 조종하고 막. 굴미가 참 얄미운 캐릭터였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고쳐야겠다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용서거든요.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 그냥 밉상으로 꽂히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걔는 그냥 나한테 밉상인 사람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고치려고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굴미도 사실은 되게 밉상인 캐릭터였고 그 이후에도 밉상이 꽤 오랜 기간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나왔었었는데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던 정말 자기중심적인 굴미가 다른 사람의 하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제일 적절한 처방이 아니었나. 그래, 굴미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막 너무 밉상으로만 보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죠. 근데 또 그렇게까지 성공을 해야 되나? 저는 저놈의 짓고서 그냥 폭삭 망했으면 했는데 이모도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동생의 딸인데 저렇게까지 미워할 수가 있나라는 캐릭터 설정은 좀 있었어요, 초반에. 빚을 왜? 얼마나 떠안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빚 때문에 자기 그 조카가 사실은 본인도 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자식이 있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동생의 공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빚더미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나? 저렇게까지 미워한다고 급식비까지 안 내준다고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밥도 안 먹인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 이모도 뭐야 조조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굴미처럼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대대로 미운 거겠죠.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조조를 떠안지를 말든지. 하여튼 그건 굴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네. 저는 그런 면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철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개과천선해서 본인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도 맞다. 그래서 굴미가 짜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결말에 대해서 크게 막 반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유, 마음이 엄청 넓으시네. 아무리 100번 이해해보려고 해도, 굴미가 이렇게 예쁘고 잘 사는 게, 물미는 싫었던 게 그리고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철이 빨리 든 편이에요, 쟤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그쵸? 빠르게 입속을 파악하고 엄청 빨리 챙기고, 네, 머리가 돌아가는 게 엄청 빨라요. 어떻게 해야 뭐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하는 애인 거죠. 다만 잘못했던 거는 자신의 급을 더 높은 급이라고 착각한 그 정도예요. 그 사람 급을 겁나 나누잖아요. 다른 등장인물 누구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나요? 원순이도 있고, 뭐, 혜미 음, 엄마도 있고, 김기사 아저씨도 있고, 김기사 아저씨 막판에 지분이 많았어가지고. 처음에 막 김기사 막 나왔다가 그만두고 나중에 막 다시 등장하고 할 때는 구성이 되게 좋구나. 이런 장치를 하려고 퇴장을 시켰고 또 다시 등장을 시켰구나. 뭐 이런 치밀한 구성. 이럴 때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 뭐 폭주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짝짝짝 이후로인지 갑자기 무슨 더 지니어스처럼 막 미로를 찾고 막 뒤로 갈수록 폭주하는 느낌의 실망감. 그리고 막스도 좀 주요 캐릭터 아닌가요? 막스가 진짜 그 조알람 앱에 대한 상징성을 참 잘 보여요.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진짜 하트를 받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실제로 정말 그 앱이 생긴다면 생길 수 있는 폐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꼭 필요했던 캐릭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몬순이가 오히려 되게 울림을 줬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좋아해서 조롱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본인의 강점으로 나중에 승화를 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그 작가님이 주고 싶었던 의미 중에 하나였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순이도 되게 좋았던, 그러니까 그 막스랑 되게 상반되게 좋았던 캐릭터였어요. 좋았던 장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기억나는 장면은 동성애 혐오에 대한 장면을 넣었잖아요.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그 학교 폭력을 가하는데 사실 그 가해자도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동성애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거는 그 원순이가 카페에서 막 휴지랑 이런 거 훔쳐오잖아요. 그때 이제 막 조조가 무슨 생각으로 그래? 그러면 이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제 그 대사를 치는 걸 보면서 이런 디테일까지 있다고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모두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모두가 얘기하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막 이렇게 지적하지 않잖아요. 막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뭐 하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의 너무 소소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전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찝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큰 장면으로는 네. 덕구랑 혜영이만 이제 남아서 이제 하는 대화 중에 사실 이제 조알람이 혼란스러운 건 어른들뿐이다. 요새 이제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그 조알람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거기서 진짜 딱 명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른들의 시선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린아이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었어서 사실 그 어른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맞긴 하지만 너무 어른들만의 시선으로 보는 건 '사회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었고 그 마지막으로 좋았던 장면은 이제 조조가 자기 구김없어 보인다는 말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제 항상 튀겨진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펴려고 노력한다라는 장면. 그 장면에서 되게 위안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저도 구김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조조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봤어요. 그렇게 좀 좋았던 장면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뽑으라면 정말 너무 많아서 왜냐면 작가님이 계속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되게 곳곳에 많이 집어넣으셔가지고 보면서 약간 이건 캡처하고 싶다 약간 이런 대사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네. 많았어요. 저도 근데 딱 하나 뽑으라면은 방금 나리님이 말씀하신 그 나의 진짜 모습이 구겨지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망가뜨린 모습대로 살지 않게 계속 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종이를 막 피잖아요. 이 웹툰이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조조가 누군가가 구겨도 자신이 어쨌든 피면서 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이 웹툰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조니까. 저도 명장면으로는 그거 딱 하나 뽑았어요. 드라마화 되면 좀 명장면들이 많이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좀 슬픈 게 많은데 그래도 좀 잘 연출이 된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드라마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이 웹툰은 사실 대사 하나하나 치는 거 좋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뭐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나 이게 그 순정 만화의 짬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 4명이서 만나가지고 조알람 올리는 거 확인할 때 있죠. 그게 참 좋았는데 거기서 끝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딱 그 장면에서 끝이 나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성도 되게 저는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이나 뭐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이제 웹툰을 보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이런 댓글들을 막 보면 신기하게 그다음 화에 왜 그렇게 조조가 행동을 했는지 왜 덕구가 뭐 이렇게 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는 화들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가님이 그 댓글을 보고 쓴 게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적으로 다 이미 인제 예상을 하고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곱씹어 봤을 때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읽을 때 당시에는 저는 그래서 다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어떠한 설명들이 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들의 그런 인제 구성들이나 이거를 끌고 오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세팅을 이만큼이나 해 놨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참 성경 작가님이 참 잘 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와서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안 좋은 점들만 좀 꼽기는 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잘 짜여진 스토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다 이렇게 캐릭터가 별로였는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신기하네. 구성 좋았어요. 구성 좋고. 근데 저는 구성보다는 캐릭터 설정에 더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감히. 왜냐면은 그렇게 다 다른 캐릭터들을 설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혜영이 엄마, 미호 뭐 어쨌든 아빠가 없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뭐 이런 우리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씩 결핍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다 설정해서 그 인물들이 캐릭터에 맞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요즘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아무리 뭐 정해 놔도 그대로 행동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인물들에 휘둘려서 약간 이야기가 산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제가 요즘 겪고 있는데 되게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이 좋아하면 울리는 작품에. 근데 청년 작가님은 그 설정을 너무 확실히 해놓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잘 섞어서 진짜 산으로 가지 않고 전환하고자 하는 거를 딱 전하셨기 때문에 약간 효기님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으로 갔나요? 짝짝짝 산 아닙니까 산? 딱딱딱은 뭔가 하나의 조조랑 선호가 오해를 풀 만한 장을 만들어주려고 어쩔 수 없이 넣었던 구성이라고 그게 생각해요. 또 오히려 그 드라마에서는 생략됐잖아요. 너무 쉽게 그 엿듣더라고요. 딱 드라마, 한국 드라마처럼. 그 막스 대신 선호가 듣는 장면이요? 그쵸. 이제 그 웹툰에서는 짝짝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렵게 선우가 그걸 듣잖아요. 방패가 있었다는 거를.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브라이언 천이랑 대화하는 거를 이제 바로 선우가 듣고 이제 선우가 이제 막 그 화를 내는 장면으로 그게 되는데 그냥 딱 긴 흐름을 드라마로 이렇게 짧게 요약하려다 보니까 너무 쉽게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저는 조금 '저렇게 쉽게 간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짝짝짝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앱이 나온다면 정말로 있을 법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고 지금 사실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인기를 얻고 있고 그래서 그 앱이 생긴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법한 프로그램이다. 너무 잘 생각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막 산으로 갔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사실 그 짝짝짝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도 각 캐릭터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꼭 필요했던 막스 있었고 브라이언 천이 오히려 '얘는 뭐지?' 약간 싶었던 캐릭터였지만 어쨌든 뭐 호기심을 끌게 할 만한 캐릭터로 충분했고 그다음에 굴미도 참 제 역할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짝짝짝 안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 미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되게 상징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로에서 나와 가지고 보트를 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기자들이 막 난리가 나는 그 장면도 너무 현실에서 있을 것 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을 잘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몰입하게 만드는 설정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했어요. 도움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로 방송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막 자문을 많이 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짜임이 떨긴 했어요. 짝짝짝 설정이. 하지만 저는 그 짝짝짝 전에 만화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뭐 갑자기 뭐 2.0 이런 거 뒤에 추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드라마도 되고 뭐 잘 나가니까 약간 늘리는 느낌? 아니요. 저는 그거를 위해서 '좋아하면 울리는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그 지금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그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SNS에서 되게 사람들이 우울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게 지금 되게 문제도 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유튜브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으로 그 10 대들이 우울증을 오히려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청경 작가님은 오히려 당신을 좋아할 사람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이게 실제 우리의 상황에서 숫자로 표현되진 않지만 당신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를 보여주고 싶어서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앱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아서 청경 작가님이 그거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이제 '최종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저는 근데 최종적인 메시지를 그렇게 하려면은 굴미는 결국에는 그게 해서 배지클럽에 들어가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굴미의 뭔가 다른 걸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걸 보여줘야지. 결국에는 굴미도 그 배지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하트수를 모으고 해가지고 했던 거라서 좀 그 결말에 관해서는 메시지가 완벽히 담기진 않았다는? 근데 그 그렇죠. 굴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목표는 사실 잘못된 목표긴 했죠. 자기는 배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라는 목적이 되게 잘못되었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굴미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트도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자신의 깨달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줬으면 좀 더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저는 남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의미가. 이 웹툰이 관통하는 주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도 다 다르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어렵네요. 나중에 뭐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가수 돌리고 그 아저씨 바람 펴가지고 한번 이제 폭삭 망했다가 나중에 그 짝짝짝 PD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퓨어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할머니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나이가 들어도 이제 어쨌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어쨌든 이제 작가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이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결말도 그냥 전반적으로 잘 끝났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완성은 잘 됐다는 이미지예요, 저한테는. 어떠셨어요? 마무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성도 있는 작품이 된 거니까 결말에 대해서 뭐 딱히 비판을 하고 싶진 않고. 그러면 총평 해볼까요? 나리님? 또 점수를 제가 또 가나요? 얼마나 오늘 후하게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렵네요.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을 보면 25, 21, 코다, 그리고 친구. 파친코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진짜로 다 작품 하나하나, 제가 작품을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일 안 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후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다 작품 하나하나가 다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자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아시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 업계에서 발을 담그셨던 분은 나리님이시잖아요. 이 웹툰. 그렇지. 저 그쵸. 그러니까 제일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그 뒤에 평점을 매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전문가적인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약간 좋아하면 울리는 애 변호인. 나쁘게 말하면 과몰입충이에요. 과몰입충. 진짜 제 엄청. 최애 작가님이시거든요. 정말 저는 그 작가님에 대한 존경이 좀 있어서 사실 정말 그 종이 출판 시대부터 웹툰까지 꾸준하게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또 작가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의 독자층을 흡입시킬 수 있는 작가가 정말 흔치 않아요. 근데 좋아하면 울리는 이 작품도 사실 10대부터 뭐 30대, 40대까지 모두 좋아할 만한 작품이었고, 그렇게 사실 청경 작가님의 연세가 꽤 있으시잖아요. 10대 연령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존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너무 후하게 또 줄까봐 좀 걱정이 됐는데 8.2 드립니다. 하루에 200회가 넘는 작품을 보면서 사실 12시간 동안 이거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한 번 읽었던 작품이었지만 약간 중간에 휴재가 너무 길어서 사실 그때 살짝 정이 떨어져가지고 안 보다가 이제 무료로 잠깐 풀린 그 이벤트 기간 동안 본다고 이제 한 12시간을 들여서 봤는데, 정말 아무리 재밌는 소설도 좀 보다 보면 좀 잠깐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계속 그 다음 편이 궁금하게 만드는 연출과 스토리어가 있었어가지고 정말 흡입력 있는 작품이었다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8.2점 드리겠습니다. 와, 8.2. 저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저도 존경해요. 청경희 작가님 존경하는데 저의 총평은 아무래도 휴재가 워낙 많고 또 휴재 기간이 길어가지고
독자가 이 흐름을 따라가는데 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속 끊기니까 전에 앞에 내용이 뭐였지 하고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유료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알람이라는 기발하고 참신한 내용이 너무 긴 연재라는 시간에 갇혀가지고 빛을 더 볼 수 있었는데 맞아요. 못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하지만 연재를 위해서 완결까지 끌고 온 성대영 작가님한테 너무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 작가님이 쓰셨던 대사들이 우리 인생하고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팬인데요. 저도 좋아하고 작가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의 평점은 7입니다. 왜요? 약간 그런 휴재 기간 때문인지 자꾸 끊기는 연결성들 부분과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누구 하나 엄청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냥 작가님이 쓰시려고 하는 대사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읽었지, 조조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혜영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선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는 나중에 거의 생각 안 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저한테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혁이님? 저도 저 예상해도 참- 돼요? 혁이님 6점대 주실 것 같아요. 소재가 참신했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베스트 도전이나 뭐 이런 웹툰들을 보면 소재가 참신한 애들이 사실 많아요. 그거를 이제 제대로 끌고 와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결을 짓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완결을 지었다는 거에서는 아주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간이 길었고 인물이 많아지면서 격가지가 너무 많아져서 가지치기가 안 된 나무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만화가 큰 주제가 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소재는 좋았는데 주제가 무엇이었나? 없어도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너무 길지 않았나? 적당한 압축을 통해서 빨리 끝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작가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신 거는 리스펙트하지만 저의 동점은 아까 저 몇 예상하셨죠? 저 6점대로 예상했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할 때 뭐였죠? 띵동 했죠? 띵동입니다. 6.4 드립니다.